반다와 바다를 넘어 여행을 떠나자.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자본과 스타들이 몰려있다는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어느 리그보다 우승하기 어렵다는 이 프리미어 리그에서 한 편의 동화가 펼쳐진 적이 있습니다. 바로 2015-2016 시즌 라니에리 감독과 선수단이 만들어낸 기적. 전혀 우승 후보라고 평가받지 못했던 팀, 여우 군단 레스터시티의 프리미어 리그 우승입니다. 언더독의 반란도 이런 반란이 없었는데요. 전 세계 축구사에서 머니 풋볼을 이겨낸 대표적인 사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레스터시티도 결국 강팀들의 견제와 지속되는 선수들의 유출로 2022-2023 시즌 결국 강등되고 맙니다. 당시 강등되고 나서 레스터시티의 에이스 제이미 바디 선수의 표정을 잊을 수 없는데요. 팬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한 후 잔류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 37세의 노장 선수는 현재까지 리그 컵 대회 통틀어 20골을 장렬시킨 뒤 팀의 챔피언십 우승을 확정짓습니다. 네, 다시 1년 만에 승격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냈는데요. 아시겠지만 1년 만에 승격을 이뤄내기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수원 팬분들은 남의 일 같지 않으실 겁니다. 레스터시티와 똑같은 푸른 유니폼을 입고 1년 만에 승격에 도전하고 있는 우리 블루윙즈. 우리에겐 아직 제이미 바디처럼 승격을 위해 잔류를 선택하여 싸우고 있는 선수들이 남아 있습니다. 레스터시티의 승격을 보면서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여름을 재촉하는 비가 계속해서 내리고 있는데요. 이 밤도 수원 언제나 우린 너와 함께 하고 계시는 분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각자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꼴다방에서 20대를 대표하는 브라이언입니다. 안녕하세요. 독설가로는 게리 네빌도 울고 간다는 이 시대의 참 독설가 건너스입니다. 반갑습니다. 너네 뭐 준비하니 맨날? 멘트가 맨날 달라져. 과외를 받는 거지. 오늘은 좀 쓴소리를 해야 돼서 독설가로 변신 좀 했습니다. 예, 제이미 캐러거와 게리 네빌 그 이상한 거너스와 20대를 대표하는 또 우리 브라이언님 나와주셨습니다. 아니, 지난주에 제가 리버풀 깠다고 바로 반격 들어오시는 거예요? 왜죠? 15, 16 시즌을 얘기하면 네, 레스터 시티 입장에서는 아름다운 동화가 되지만 네네. 아스날 입장에서는 진짜 통한의 시즌이거든요. 그 시즌이. 그때 기억이 안 나요. 뭐였죠? 진짜 기억이 안 나. 아스날이 이번 10년 만에 우승할 거다고 했는데, 예. 물론 이제 스스로 우승의 기회를 걷어차긴 했어요. 15, 16 시즌에 레스터를 얘기한다는 건 이제 예. 아스날을 돌려까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세임 올드 스토리였다, 너희에게는. 오늘의 이 굴욕을 잊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뭐 지금 우승 도전하고 있으니까 잘 하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우리가 레스터 시티의 1년 만에 승격을 교훈 삼아서 우리도 반드시 좀 승격을 이뤄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오프닝을 해봤고요. 성남전이 어린이날 열렸거든요. 작년 생각이 많이 나요. 작년 어린이날에도 경기가 있었는데 그때 인천 원정을 가서 그때 리그 첫 승을 했습니다. 이기재 프리킥골로. 그때도 비가 많이 왔었어요. 옛날 생각나네요, 진짜. 그게 첫 승이었죠, 그때가. 예, 리그 첫 승이었고 비 다 맞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순위에서. 그때 보니까 브라이언이 막 울었다고 하는 것 같던데, 아, 진짜예요? 빈 줄 알았는데 눈물이더라고요. 그게 저만 운 게 아니고, 그때 많은 분들이 울었는데, 그때 또 감독님이 나가시고, 감독 맞아. 대행으로 오셨을 거예요. 최성용 감독 대행. 최성용 감독 때. 네, 그래서 좀 이제 벅차 올라서 살짝 눈물이 났던 것 같은데, 이제 그때는 몰랐죠. 강등이 될 거라고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은 또 왜 울었나 생각 드는데 아쉽네요. 그냥 그거 보면 되게 아쉽고 좀 많이 와닿아요. 그런 영상이. 작년 거 보면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지금 봐도 울컥하는 것 같아요. 브라이언이 몸은 아주, 야생의, 사자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데, 사자야? 마음은 아주 여리구나. 툭 치면 20... 웁니다. 아유, 어깨가 막 어마어마하더라고, 보니까. 아니, 근데 이번 경기 끝나고도 저희 졌는데 비 왔잖아요. 비가 엄청 왔는데 퉁가라 맞아요. 선수만 남아있고 다 떠났는데 애잔하게 프렌테 트리콜로를 보더라고요. 지그시 한 10초 정도 바라보면서
엠블럼을 만지는데 그거 보고 조금 또 울컥했어요. 그 경기 때. 좀 이 선수는 그래도 해외 선수인데 수원에 대한 그런 좀 충성심이 있구나라고 좀 느껴서 좀 호감이었습니다. 경기 끝나고. 이게 비하인드긴 한데 아니, 우리 그만 울어야 돼요. 하도 뭐 툭하면 우니까 뭐 보니까 뭐 커뮤니티에서도 아저씨들 또 울겠네 막 이런 거 올라오더라고. 아, 올해는 그만 울고 웃는 일만 좀 많았으면 좋겠고. 네. 그 작년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인천전 그 원정 갔을 때 그 비 다 맞고 네. 그때 영상부터 해서 조금 저희 골다방 크루도 좀 떡상을 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이경영 성대모사를 처음 했어요. 어때였습니까? 네. 그때 하고서 좀 떡상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너 강진교도소에 있었지? 이 새끼들 또 내 성질 까먹었나 보네. 한석규 차죠, 한석규. 한석기 은퇴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걔 드립을 치고 나서 음, 이제 한 몇 경기 계속 하니까 이게 그러니까 구독자분들한테는 이제 밈이 됐던 것 같아요. 예전에 그래서 그 브라이언 기다리려고 횡단보도에 서 있는데 어떤 고등학생이 저를 툭 치는 거예요. 아니 네. 모르는데 툭 치더니 전화 한번 줘 이러고 가더라고. 아, 이게 진짜요? 이게 이 밈처럼 돼서 뭐 단물 뭐 뽕 다 뽑아 먹었죠. 저희가. 고승범 왜 전화를 안 줬죠? 뭐 새로운 거 개발 안 하시나요, 이제? 요즘 드립이 떨어져 갖고 이왕 뽕 뽑은 거 마지막 은퇴식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서 이경영 성대모사 오늘 고이 여기 잠들기 위해서 화려하게 좀 마지막으로 한번 더 쳐보겠습니다. 아직도 구독 안 했어? 죄송합니다. 이 단물 다 빠졌다, 진짜. 단물 다 빠졌어, 이제. 유튜브를 4년 동안 했는데 유튜브 4년 했는데 대가리 박아. 시축 한 번 안 불러주네. 프런트 내 성격도 까먹었나 보네. 네네, 모든 시축 전화 한 번 줘. 댓글도 괜찮아. 네, 어쨌든 오늘 이렇게 화려하게 은퇴식을 치렀고요. 그동안 뽕 많이 뽑아 먹었으니까 다른 거 좀 개발 중인데 아직 좀 뭐지 베타 버전이라 그래나? 그래서 아직 오픈할 수가 없습니다. 완성되면 나중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뭐 잡소리가 심했는데 바로 경기 얘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5일 어린이날 성남 탄천으로 원정을 떠났습니다. 왜 어린이날만 되면 비가 오는 건지 우중혈투 속에서 결국 2대1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리그 5경기 무패 행진이 마감되었는데요. 1위 경쟁을 하고 있는 안양이 마침 같은 라운드에서 무승부를 거둬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경기였습니다. 하지만 이 기회를 살리지 못했는데요. 경기에 대한 소감 각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들과 어른들에게 참으로 부끄러운 경기였다는 생각을 합니다. 추후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많은 팬들의 눈살을 찌푸릴 만한 장면이 나왔고요. 어린이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지, 그러니까 어른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경기 얘기를 좀 하자면 비가 굉장히 많이 왔었고요. 우천 경기는 항상 변수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런 변수를 고려하지 못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정답과 풀이 과정이 공개된 염기훈의 수원 삼성과는 달리 염기훈 감독님은 경남전에 이어서 이번에도 상대방의 문제를 푸는데 애를 먹고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네, 이어서 브라이언님 경기장 다녀오셨는데 성과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어린이날에 수원이 항상 좀 잘했거든요. 그 작년에도 이겼고 그렇죠. 좋은 기억이 남아있죠. 재작년인가에도 그 울산이랑 했을 때, 울산 잡았죠. 예, 그래서 사실 좀 비가 와도 원래 작년에 수원은 비가 올 때 강했거든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그래서 아무쪼록 좀 기대를 많이 했는데 많이 아쉬웠고 경기를 봤을 때는 질 정도의 수준이었나라 생각을 하면서도 근데 또 우리가 이길 정도는 아니다라고도 느꼈는데 그 말은 즉슨 좀 경기가 어수선하기도 했고 아까 말한 그 비가 온 영향도 있고 만들어가기보다 하나 얻어 걸리는 그런 공격성 크로스가 너무 많이 나왔는데 그런 크로스만큼 득점을 만들어내주지도 못했던 경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성남도 역습을 또 역시나 잘 살렸고 세트피스 기회를 잘 얻어서 만들어냈는데 그 골 과정은 잘은 못 봤는데 옵사이드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뭐 인정이라고 하니까 이의 제기는 없지만 한 골 먹고 시작한 경기가 우리의 페이스를 또 한번 좀 잃게 되는 그런 경기였지 않나 싶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정말 질만한 경기였나 싶다가도 그렇다고 우리가 이길 만한 경기였나? 이 표현이 딱 이 경기를 대표하는 표현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날 선발 라인업이 최근 몇 경기 좋았던 라인업에서 변화를 꽤 주었거든요. 라인업에 대한 평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브라이언 님이 먼저 라인업에 대한 평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면서 저는 입장하면서 라인업을 봤는데 뮬리치 선발에 전진우 선발이라고 해서 그 둘이 이제 복귀 전진우 선수는 복귀죠. 그래서 이 둘이 선발하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와닿진 않았어요. 솔직히 어느 정도만. 근데 이제 큰 기대는 애초에 저는 없었는데 오히려 이기재 선수가 선발 엔트리에 든 게 이제 좀 박대현 선수가 떠난 만큼 이기재 선수가 들어오면서 더 좋은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주겠다 해서 이기재 선수의 선발에 저는 솔직히 그 엔트리 된 거에 좀 더 큰 기대를 미쳤고 또 크로스나 이기재 선수가 언더래핑해서 반대 전환해주는 킥이 상당히 좋으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많이 기대했었습니다. 버너스님도 이어서 해주시죠. 네, 전에 제가 뽀뽀하고 싶은 선수로 전진우 선수를 뽑았었는데요. 그쵸. 전진우 선수가 선발로 나오면 이상하게 경기 내용이 좋지가 않았었거든요. 네. 특히나 이제 뮬리치 선수와 함께 나오면 더 안 좋았어요. 근데 저는 이게 전진우 선수만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다만 전진우 선수가 맡은 역할이 이 선수의 장점을 정말 잘 끌어낼 수 있는 역할인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선발 라인업을 짤 때 굉장히 보수적으로 짜는 게 정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죠. 뭐 예를 들면 한두 경기 잘했다고 선발로 나오거나 한두 경기 못했다고 바로 서브로 빠지거나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부상 이슈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공격 라인이 계속 바뀐다? 뭐 선수들의 경쟁을 유도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선수들의 경기 감각이나 흐름 면에서는 오히려 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뮬리치를 선발로 씀으로써 지난 경기에 재미를 봤던 트윈타워 전술을 스스로 삭제를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번 경기의 라인업은 전체적으로 좀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저는. 네, 두 분 다 이 라인업에 대한 의아함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저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뭐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뮬리치 선발 보고서 솔직히 고개를 떨궜거든요. 그러니까 뮬리치 선수를 싫어한다라는 의미도 아니고 뮬리치 선수의 이제 팬분들도 듣고 계실 텐데 결코 뭐 무시하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뮬리치 선수가 후반에 나왔을 때 그 영향력이 더 있었고 최근에 김현 선수가 굉장히 좋았잖아요. 계속 공격 포인트 양산해내고 또 연계나 비벼주고 버텨주는 힘도 좋았고 근데 우리가 앞에서도 이제 건어스님이 언급을 하셨듯이 선발 라인업 짤 때는 계속 흐름이 좋았던 선수로 계속 보수적으로 이렇게 이어가는 게 좀 정석인데 갑자기 원톱 자리가 바뀌어서 나와가지고 굉장히 의아했어요. 뭐 인터뷰를 나중에 감독님 하신 거 보니까 경쟁을 유도하지 않았나 싶고 또 이제 성남이 친정팀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동기부여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으로 선발을 낸 것 같은데 뮬리치의 활약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보면서 조금 변화가 보였던 건 뮬리치가 다소 수비 가담을 하더라고요. 하고 연계를 해보려고 하는 모습이 저는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음, 이 선수가 뭐 잘했다라는 건 아닌데 작년에 비해 올해 조금 더 뛰는 것 같아요. 수비도 하려 하고 이렇게 김연이 하려 하는 거를 자기도 막 해보려고 하는 게 보였는데 전반 초반까지는 한 25분. 음, 근데 이 선수는 뭐 누구보다 골 욕심 많고 발밑 뭐 스피드 이런 게 장점이 있는 선수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남전에서는 그렇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공격수다운 플레이를 하지 못했다고 저는 성남전에 음. 봤습니다. 노력하는 거는 보이더라고요. 분명히 보이는데 이게 템포를 계속 잡아먹는다는 느낌? 본인이 최적화된 슈팅 그 모션을 찾아 들어가려고 계속해서 볼을 더 친다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 중계를 보면서는 굉장히 좀 답답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패배 이유를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뭐 뮬리치 선수에게 패배 이유를 다 씌울 수는 없죠, 물론. 전체적인 이날 패인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골 결정력이 아쉽기도 했지만 저는 처음부터 잘못 끼워진 단추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 음, 이기재 선수가 사전 인터뷰에서 비가 오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경기를 준비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비가 오니까 단순하게 플레이를 해야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 경기는 그러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전혀 단순하지 않았죠. 탄천의 늪에 스스로 발을 담궜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브라이언 님도 이날 페인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냥 간략하게 말하면 결정력 부족 이거 하나일 것 같고 우리가 밀 수 있을 때 음, 항상 넣어야 한다 생각해요. 모두에게 좀 적용되는 말인데 수원은 항상 한 골을 먹으면 힘들고 역전할 수 있는 힘이 아직까지 많이 보여주지 못했거든요. 음, 그래서 우리가 먼저 계속 밀어야 할 때인데 먹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거리를 둔 채 승리를 잡을 수 있는데 항상 선실점을 하니까 이런 복합적인 문제가 기회를 올 때마다 결정을 못 지어주는 게 결정력 부족이 항상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분의 의견에 도출해 보면은 결국 공격이 세밀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 이 공격진에 대한 좀 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비가 이제
많이 왔잖아요. 네. 그 네. 중계로도 엄청 많이 온 걸로 네. 봤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세밀하게 플레이할 수 있다 그러면 뭐 EPL 가야겠죠, 선수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세밀하게 할 수 없는 환경이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피지컬적으로 좀 부딪히고 상대의 실수를 노리거나 세트피스나 이런 거를 노렸어야 했는데 그냥 하던 대로 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냥 계속 중앙으로. 음, 비가 오는 상황에도 돌격 중앙 앞으로 이렇게 하니까 될 것도 안 됐고, 그리고 이럴 거면은 이기자 선수를 왜 선발로 썼는지 좀 의문이었습니다, 저는. 저는 근데 이게 팀이 공격할 때는 같이 하고 하는데 비가 오니까 카즈키 선수도 후반에 오픈 찬스 났을 때도 한번 잡더니 공이 이렇게 찍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오픈 음, 찬스였는데도 날려보내고 이러한 그 환경적인 것도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도 못했고 선수들이 결정을 못 지어주는 게 제일 커요. 세밀한 것도 세밀한 건데 박스 안에서 어떻게 마무리를 해줄지 그런 연습도 하고 뭐 전술도 배우고 공부하겠지만 마무리해주는 게 제일 아쉽다고 생각 들었어요. 우리가 역습하고 김주찬 선수가 컷백 했던 것도 있는데 맞아, 항상 맞아. 예. 골을 못 넣어주는 게 이게 우리가 기회 왔을 때 못 넣는 게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중거리 슛도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팀 보면. 좀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좀 슛도 때렸으면 좋겠고, 전체적인 공격 템포도 굉장히 좀 늦다라는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그러니까 공격 템포라는 게 그 선수의 그 달리기 스피드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공의 속도, 뭐 전환이라든가 이런 게 빨리빨리 안 이루어졌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 경기였던 것 같아요. 우리 고질병이 또 나왔습니다. 상대 선수들에게 데뷔골 주고, 부진했던 상대 선수들에게 혈뚫어 주고, 부진했던 상대 팀에게 승리를 주면서 또 혈뚫어 주고. 아니 뭐 허준이야? 예? 아니 성남은 진짜 쉽게 이겼어야 되는 상대예요. 흐름도 안 좋았었고. 근데 오히려 승점을 드랍했단 말이에요. 또 초반에 밀어붙이다가 좀 밀어붙이는 것 같다가 선빵 맞고 내내 끌려다니다가 무너지고. 유난히 수원에게 이런 경기가 많은 것 같은데 이거 뭐 어떻게 고쳐야 될까요, 이거? 앞에서도 제가 말한 건데 선수들이 해결해주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 단순하게 수비를 잘하는 팀이 사실 우승하거든요. 제 생각은 그래요. 수비를 잘하는 팀이 리그에서 우승을 한다. 그쵸. 국룰이죠. 지금 아스날 수비가 거의 완성이 됐어요. 맨시티도 뭐 수비 잘하고 있지만 수비를 잘하는 팀이 우승하는데 우리는 수비뿐만이 아니라 지금 공격으로도 선득점 즉 선빵 축구를 하는 거를 못하고 있는데 선빵을 성남한테 날리려고 하는데 성남은 다 피하고 어떻게 해서든 세트피스 하나로 만들어내서 득점한 건데 우리는 세트피스 하나도 못 만들어내는데 어떠한 선방으로 이 고질병을 나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좀 수비를 잘해야 되는 것도 우선이지만 앞에서 넣어주는 것도 잘 넣어줘야 하는데 그런 기본적인 게 그날에는 안 됐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에 넣어야 될 걸 못 넣었다. 저는 전반에 이제 골을 먹었을 때, 야, 이것도 이렇게 자멸하겠구나라는 생각을, 그런 생각보다는 역전골은 아니더라도 동점골은 넣겠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제가 아직 수원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염기훈 감독님의 변형 스리백을 보면서 이제 항상 느끼는데 상대가 10명이 수비하건 7명이 수비하건 우리 수비수 3명은 항상 하프라인에 서 있거든요. 상대가 완전히 내려앉은 상황에서는 수비수가 같이 라인을 끌고 올라가 줘야 되는데 계속 뒷문만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 이제 이임생 감독님이 초반에 뭐가 무서워서 그렇게 막 자꾸 뒤로 물러나냐 하면서 노빠꾸 축구 잠깐 시전하셨잖아요. 그때처럼 좀 라인을 적극적으로 끌어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수비수가 같이 라인을 올리고 공격 가담을 해줘야 오히려 상대 공격수들이 우리 수비수를 견제하려고 더 라인을 내릴 텐데 우리 수비수가 라인을 안 올리고 뒤에 있으니까 상대 공격수들이 그냥 가만히 역습 준비만 하고 있다가 역습 딱 나오면 출발하거든요. 그러니까 음, 우리 수비수들이 느린 선수들이 아닌데 왜 라인을 올리는지 못하는지 정말 궁금하고 이번 경기에서 특히나 이제 백동규 선수에서 조윤성 선수로의 패스, 조윤성 선수에서 백동규 선수에게로의 패스가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좀 이게 되게 좀 죄송한 얘기인데 아마추어에서 이렇게 패스하면요 꼰대 아저씨들이 바로 한 소리 하거든요. 그죠. 꼰대 아저씨까지 갈 것도 없이 저부터 그냥 한 소리 해요, 그런 패스하면. 그래서 그런 무의미한 패스 너무 많았고 음, 전반적인 패스 앤 무브로 상대 압박을 좀 풀어내는 세부 전술을 다시 좀 가다듬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두 분 다 말씀하시는 게 똑같은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넣어야 될 때 못 넣었다. 그 공격에서 해결을 못하니까 결국 이러한 수원의 고질병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 공격력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패스 앤 무브를 시전을 해야 되고
라인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올려서 그런 의미가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가 내려앉아 있는데 우리가 뒤에서 수비 3명이 하프라인에서 지키고 있는 게 무의미하다는 거죠. 거기서 무의미하게 서로 간에 빌드업 해봤자 의미 없는 잔패스만 나온다는 얘기 같은데 아무래도 또 선수들 그다음에 감독님이 더 전문가시니까 이 부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믿어야만 할 것 같습니다. 저 안 되면 저기 로키라도 영입해가지고 선빵 때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답답한 경기였고요. 그 상대가 보니까 그 최초로 감독 대행이죠. 성남의 그 감독 대행도 인터뷰에서 수원의 빠른 선수들을 집중 마크했다. 빌드업이 시작이 되는 빠른 선수들을 집중 마크했다. 아시아의 경기를 보니까 정말로 이선 공격수들이 볼만 잡으면 우르르 몰려갖고 압박을 강하게 넣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선 윙어들이나 공미 선수들이 굉장히 고전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성남에 정승용, 장효준 이 풀백 둘이 활동량을 많이 가져가더라고요. 경기 초반부터. 그래서 수비 가담도 좋았고 그 말은 즉슨 방금 말한 그 윙어들을 잘 막아줬다는 그 말씀이시겠죠? 그리고 교체로 투입된 또 득점 이뤄낸 김훈민 그 선수도 중원에서 투지가 되게 좋았거든요. 카드도 막 받고 하는데 그리고 또 뭐 47번 선수였나요? 그 성남의 그 박지원 선수가 제일 저는 눈에 띄더라고요. 막 그 움직임이나 볼 차는 그 센스가 되게 좋아서 가벼워 보였고 그 공격뿐만 아니라 수비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47번 하면 떠오르는 선수가 하나 있거든요. 그 EPL에 뛰는 필포든 선수라고 그 선수도 왼발잡이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되게 그 느낌 많이 났고 중원에서 우리가 압도하지 못한 게 후반으로 갈수록 이 정승용 선수랑 장유준 선수가 더 악착같이 떠주면서 교체 투입된 상대 선수들이 우리를 조금 더 잘 쌈싸서 이렇게 막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까 했던 얘기랑 똑같은데요. 그 저희 윙들이 자꾸 중앙으로 들어오거든요. 김주찬 선수도 그렇고 전진우 선수도 그렇고 계속 중앙으로 들어오는데 윙백들이 올라가 주질 않으니까 윌리치, 전진우, 김주찬 선수 3명이서 그냥 옹기종기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가 뭐 돌아뛰고 이런 걸 대비할 필요도 없이 그냥 편안하게 수비를 쉽게 계속 막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비수들이 빨리 올라가서 공격 가담을 해주거나 아니면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공격수가 상대 수비수와 1대1 붙을 수 있게끔 공간을 넓게 벌려서 계속 패스 받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이제 상대방 입장에서는 글쎄요 이게 뭐 위협을 느꼈을까? 위협적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뭐 제가 계속 아스날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한데 아스날이나 리버풀 뭐 맨시티도 마찬가지고요. 그 크랙이라 불리는 윙어들이 굉장히 사이드 터치라인에서 공을 받은 다음에 1대1을 하면서 안으로 들어오죠. 풀백이 예. 오버래핑 되는 시간을 벌어주거든요. 벌어주죠. 예. 그러니까 그런 플레이를 왜 우리는 못하는 걸까? 라는 생각이 경기 볼 때마다 들어요. 정말 상대 입장에서는 정말 편안한 수비를 한다라고 보는데 이게 저희가 몇 주차, 몇 회차 똑같은 얘기하고 있어요. 윙어들이 중앙에 너무 모여 있는 반면에 윙백들이 올라가는 그 속도가 늦고 또 그 공격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좀 공격이 안 이루어지는 상황. 이거 정말 몇 주째 얘기하고 있잖아요. 문제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왜 안 되는지. 제 생각에는 또 이게 중량지박적으로 플레이를 하면 중원에서 윙이나 톱이 연결해줄 수 있는 그런 좀 플레이메이커가 중원에 필요한데 카즈키가 3선으로 내려가니까 유재호, 김상준도 나중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이 많이 지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중원에서 또 이렇게 조금 공을 이쁘게 차서 풀어줄 수 있는 선수가 다소 조금 한정적이다 보니까 중원에서도 거의 우리가 삭제되었던 모습이 보였고 슈팅을 허용해서 막판에는 또 실점까지 초래를 했던 게 아예 중앙으로 모일 게 아니면은 공간으로 벌려서 받아주기도 해야 하는데 그게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자, 얼른 빨리 이 해결책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전에 정승용 선수 얘기가 나왔었는데 정승용 선수를 보니까 공수에서 진짜 엄청나게 뛰는 게 보였거든요. 활약상이 좋았고 이 선수 보니까 같은 팀 선수들의 멘탈을 계속 잡아주고 지시하고 본인도 경기력으로 압도하고 이런 거 보니까 우리 팀에는 이런 경기장, 필드 위에 리더가 없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이날 경기로 봤을 땐. 물론 양영모 선수가 주장으로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역할을 해주고 있지만 골키퍼라는 포지션이 조금 영향력이 발휘되기 어려운 위치에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리더, 그러니까 경기력으로 이끌 수 있는 리더가 없어 보이지 않나요?
그러한 부분도 큰 것 같아요. 팀을 안에서 이끌어줄 수 있는 정신적인 지주가 필요하고 그런 선수들이 한 번에 대거 교체되면은 좋은 시너지를 내지 못하거든요. 첼시라는 구단을 언급하면 거기도 한 번에 많이 교체되다 보니까 좋은 선수들이 오고 뭐 비싼 선수들이 와도 올해는 그렇죠. 좋은 성적을 잘 못 내는 게 팀을 조금 이렇게 못하는 선수여도 그 팀에 오래 알고 좀 오래 있는 선수들을 내버려두고 하는 이유가 팀 스피릿을 강조해 줄 수 있는 선수들이 필요한 게 사실인데 또 이 축구라는 팀 스포츠가 단합력이 좋아야 하는 것도 사실인데 그러한 부분에서 많이 희미해진 것도 같아요. 우리 지금 11명을 봤을 때 양용모 선수가 직접 뛰지는 못하고 뒤에서 말만 해주니까 중원에서 이렇게 포지셔닝 잡아주고 할 수 있는 그런 선수들이 많이 빠져 있는 것 같다라고도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수비에서는 백동규 선수하고 공격에서는 김현 선수가 충분히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올해 두 분 다 이제 이적을 해왔으니까 적응 기간이 필요한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아쉽기는 해요. 두 선수가 신경을 좀 써서 이제 어린 선수들이나 다른 선수들을 좀 잘 이끌어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뭐 단순히 나이 많아서 선수들을 막 잡아주고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고요. 예전에 저희가 FA컵 결승전에서 장호익 선수가 이제 실수가 나왔는데 홍철 선수가 당시에 그걸 커버해주면서 클리어링으로 커버를 하고 이제 장호익 선수한테 한 소리를 해요. 정신 차리라고. 그러니까 뭐 이 선수가 실수하면 그걸 본인이 가서 좀 대신 커버를 해주고 다시 멘탈 이렇게 하지 마 이런 식으로 해줄 수 있는 리더가 좀 안 보인다는 좀 말씀을 좀 드린 거고 이 부분은 차차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그라운드에 리더도 좀 빨리 좀 생겨서 무엇보다도 실력적으로 리더가 돼야 되겠죠. 그런 선수들도 좀 빨리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혹시 이 경기에서 희망적인 부분을 찾아보자면 어떤 부분을 꼽을 수 있을까요? 끝까지는 해서 한 골을 넣었다는 점이라고 생각 들고 선수들이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점 같아요. 그렇죠. 끝까지 해서 한 골 만회했죠. 뭐 다른 부분 또 있을까요? 저는 이게 저희만의 희망이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뮬리치의 선발은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라는 거를 학습했다라는 증명했다. 것과, 이제 염기훈 감독님도 확실히 알았을 거다, 이 정도면. 그리고 최근의 흐름이 사실 너무 좋았어요. 좋았기 음, 때문에 선수들이나 코칭 스태프들이 약간 좀 자만할 수도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번 경기의 패배가 적절하게 좀 자만하지 말라는 경고를 주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 이번 패배가 쓰라린 교훈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로 긍정적인 부분을 억지로 찾아서 말씀드린 것 같고요. 꼭 이겼어야 했던 경기였는데 아쉽습니다. 그래도 이 경기의 수훈이었던 선수를 뽑아보겠습니다. 각자 이 경기의 MOM 부탁드립니다. 커너스님부터 MOM 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선수가 있었나요? 있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제 굳이 뽑으라고 한다면 저는 김상준 선수를 뽑고 싶고요. 솔직한 제 마음으로는 비바람이 부는 와중에 경기 시간 100분 넘게 목이 터져라 응원하신 동료 지지자분들이 이 경기의 MOM이 아니었나. 예, 동의합니다. 이어서 브라이언 님도 MOM 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민 선수 뽑겠습니다. 네, 이상민 선수. 골 넣었죠? 네. 그쵸, 또 기죽지 않고 끝까지 열심히 경기장에서 파이팅한 모습 보여줘서 이상민 선수 뽑고 득점까지 이뤄줘가지고 이상민 선수 뽑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날 경기는 김상준 선수와 이상민 선수, 그리고 비 다 맞으시면서까지 또 경기 끝나고 패배하고 돌아온 선수들에게 목청껏 기죽지 말라고 끝까지 응원해주신 우리 동료 지지자분들을 선정해 주셨습니다. MOM 여기까지 뽑아봤고요. 다음 경기는 우리 수원 선수들이 꼭 승리를 이끌어 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패배에도 우울해하지 않고 있는 골다방 크루를 듣고 계십니다. 네, 이날 이정엽 선수와 이상민 선수가 경기 중 몸싸움을 하며 실랑이를 벌이는 장면이 나왔는데요. 꼭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마터면 벤치 클리어링으로 번질 만큼 좀 큰 상황이 발생했었습니다. 건어스님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이걸 설명을 하려니까 또 화가 나는데요. 일단 후반 37분에 성남의 코너킥 이후에 김훈민 선수의 돌파가 이상민 선수에게 막히면서 이 두 선수가 공을 차지하기 위해서 경합을 하고 있었거든요. 터치아웃을 만들려는 이상민 선수에게 이정엽 선수가 뒤늦게 붙었고 떼어내는 과정에서 서로를 밀치는 상황이 있었는데,
돌아서는 이상민 선수를 이정엽 선수가 붙잡으면서 두 선수의 이제 충돌이 일어났거든요.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정엽 선수가 이상민 선수의 목을 가격하고 양팀 선수들이 엉켜붙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고 있는 팀을 감정적으로 좀 건드리면서 흐름을 끊고 가겠다는 저는 의도였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음. 뭐 뒤에 본인이 뭐 팀의 단합이니 뭐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셨던데 그걸 누가 믿을 것이며 단합을 위해 폭력을 행사한다? 뭐 여기가 무슨 북한도 아니고 지금이 일제강점기가 아니잖아요. 예, 사과의 내용도 고민한 흔적이 전혀 없어 보였고 그러다 보니까 진정성도 없었고 억지로 한 사과가 논란을 더 키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최근에 수원을 만나면 상대 선수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불필요한 행동을 하는데 저희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싶어요. 강등한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또 이러한 피해를 받지는 않을지 좀 심히 걱정이 됩니다. 로키를 영입해야 된다니까 진짜 선빵 때려. 브라이님도 이거 어떻게 보셨나요? 아, 저는, 그니까 뭐, 한전 잘 안 보이거든요. 비까지 네, 와가지고. 갑자기 네. 막 뭐 이렇게 하다가, 툭 치는 줄 알았어, 저는. 이렇게 목 조르는 게 아니라, 누군지도 몰랐는데, 나중에 이정엽 선수였는데, 그 선수가 이렇게 우리 선수를 갑자기 툭 치길래, 그냥 갑자기 백동규 선수랑 우리 선수들이 막 뛰어가서 말리더라고요. 그러다가, 저희 이제 벤치랑, 상대팀 벤치랑 다 나가가지고 이렇게 막 우르르르 하는 거 보고, 또 뭐 이상한 거 일어났나 보다, 이런 생각했는데, 그렇게까지 그런 걸 했을 줄은 나중에 알았는데, 미디어를 통해서. 진짜 그냥 뭐 어수선했고, 그냥 경기장 자체가 어수선했어서 그랬습니다. 그냥 좀 이상한 걸 봤어요, 저는. 그냥 이상했다 상황이. 예, 이게 선수들 나이를 떠나서 누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목덜미를 그냥 조르는 듯이 가격을 했단 말이에요. 예, 작년에 수원더비였나요? 그때 카즈키 선수가 목덜미 그런 식으로 잡았다 퇴장당한 적이 있어요. 예, 기억나세요? 예. 예. 근데 이상민 선수에게 경고를 주고 이정엽 선수에게도 경고를 주고 끝났단 말이에요. 저는 이정엽 선수 퇴장 나왔어야 되지 않았나 생각했는데 이 행동 자체가 되게 뭐랄까 그러니까 목덜미를 가격한 세기를 떠나서 이 행위 자체가 굉장히 위협적이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노란 딱지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이상민 선수가 맞고 넘어졌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상민 아파했어야 선수가 돼. 너무 혈기가 넘쳐가지고 버틴 거예요. 그게 원래 넘어졌어야 되는데 목을 잡고 막 떼굴떼굴 굴렀어야지 바로 그냥 레드카드가 나왔을 맞아요. 텐데 아, 좀 참. 아쉽고요. 근데 어쨌든 VAR을 봤잖아요. 예. VOR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경고를 줬다는 건 그럼 VOR 뭐하러 보죠? 경고 줄 거면? 아, 그러니까 나 이게 오히려 그런 이제 저희가 이제 VOR을 볼 때는 그런 치명적인 파울 상황으로 이제 레드 카드를 줘야 되냐 예, 말아야 되냐 이럴 경우에 제가 VOR을 보죠. 보는 걸로 예. 알고 있는데 본 다음에 그 옐로우 카드를 줘서 되게 의아했어요. 그리고 그 양현모 선수는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 또 곁다리로 옐로우 카드를 받았는데 말리는 선수한테도 옐로우 카드를 주고 우리만 옐로를 그렇게 주고, 걔네도 계속 태클 파울 저지하고 했는데, 걔네는 결과론적으로 이정엽 선수 한 명만 받았거든요. 경기 끝날 때. 그러니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 많이 4명인가 5명 받고 걔네는 왜 한 명만 받는데 그것조차 두 손으로 목을 졸른 선수가 옐로 카드만 받는 게 이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원래 그 말 그대로 VAR 보는 게 퇴장의 판단 여부가 그게 강도가 심한지랑 아니면은 의도적인 게 있는지를 확인하는 건데 그냥 그런 식으로 그렇죠. 아, 나 얘랑 싸울 거야 라는 식으로 그냥 두 손으로 목을 졸랐는데 이건 정말 잘못 보신 것 같고 이거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뭐 이상민 선수가 어린 선수임에도 안 꿀리고 참 대응을 잘하더라고요. 이게 이상민 선수가 좀 대견해 보였고 이상민 선수 지키려고 백동규 선수도 막 달려오는 거 보니까 뭐 무사 백동규인 것 같고 뭐 팀 스피릿이 그래도 좀 살아있다는 장면이 보여가지고 좋아 보였습니다. 팀의 결속을 위해서 이상민 선수의 목덜미를 잡았다라는 인터뷰 잘 봤고요. 또 24시간짜리 스토리로 된 사과문 잘 봤습니다. 선수 본인의 수준을 잘 보여주셨으니까 다음에는 승점으로 대갚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의 결속이 필요하시면 차라리 회식을 한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이날 경기 굉장히 어수선했던 것 같습니다. 그 프렌트 트리콜로 공식 계정에도 올라왔는데 우리 팬분이 다치신 것 같아요. 혹시 무슨 상황인지 아시나요? 저는 뒤쪽에서 보던 분이 쓰러져가지고 앰뷸런스에 실려갔다는 소식을 강윤님 통해서 전반전 끝나고 저한테 떨어져서 봐가지고 연락을 들었었는데 네. 그러한 이제 사건도 있었고 또한 경기가 끝난 후에 사람들이 거의 다 빠지고 이제 저희 꼴다방 크루끼리 사진을 촬영했어요. 하고 네. 이제 저희끼리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퇴장하던 중에 또 엄청 어수선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쪽이랑 이제 성남 쪽이랑 이렇게 막 실랑이가 붙어서 막 이렇게 막 소리치고 하는 줄 알아서 다시 경기장으로 입장했는데 그 수원 삼성 메디컬 팀이 뛰어서 들어오시더라고요. 코어 쪽으로. 심각했던 그래서 상황이었나 네, 그래서 보네요. 엄청 이렇게 좀 심각한 일이 있었고 이제 사람이 다쳤다고 하셔가지고 아무튼 막 위급한 상황이었는데 이런 일이 비올 때가 아닌 이제 더 더워질 때도 있는데 정말 좀 또 안전이 중요할 것 같고 모든 지지자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게 내가 안 아프고 막 해서가 아니라 이게 생리적인 현상으로 뭐 가호흡이 오는 것도 있고 날씨 때문에 뭐 미끄러지고 그런 것도 있으니까 항상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날 비가 폭우 수준으로 많이 왔는데 그 물이 고여서 웅덩이가 된 부분도 많았다고 하고 바닥이 굉장히 미끄러웠다면서요. 이게 맞아요. 경기장 자체가 일단 좁고 엄청 예. 미끄러웠는데 비가 와서 그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가림막 사이로 일단 빗물이 떨어지거든요.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자리도 그런 자리 때문에 못 앉는 자리도 있었고 통행하는 길에도 빗물이 고여서 지지자분들이 미끄러지곤 했어요. 그게 정말 위험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일이 초래가 돼가지고 결국에 이제 저희 지지자분 중에 한 분이 공식 계정에 척추 골절이라는 네, 네, 네. 그러한 일도 있었고 안전을 위한 조치가 적었던 부분에서는 저는 좀 성남에서 많이 안타까웠다고 생각 들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폭우가 기상예보로 이미 예측이 됐고 네, 원정석이 매진 일찌감치 됐었기 때문에 맞아요. 어떤 부분을 조심했어요. 왜냐면 홈 경기에서 이런 시설 문제로 사고가 나면 그건 무조건 홈팀에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난 거는 좀 상대팀 구단에서 대처를 좀 잘못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봤고 2부 리그 경기장들이 아시겠지만 많이 노후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올해 여름도 비가 많이 예상이 되고 있고 습도도 높아지니까 경기장의 공기 순환도 잘 안 되는 느낌이에요. 맞아요. 작년에 우리 기억나시죠? 과호흡으로 쓰러지신 분들도 꽤 있으셨고요. 저희도 거의 올 듯 말 듯 했고, 매 경기마다 한 분씩에서 두 분씩은 이렇게 막 왔다가 안 왔다가 막 괜찮았다가 쓰러지셨다가 막 그래가지고, 이게 정말 남의 일 같은 게 아니어서 더 건강 챙겨야 하고, 수분 그때도 말했는데 막 수분 섭취 잘 해야 하고,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미끄러움 방지 시설 같은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었고 또 가드 인원도 되게 부족했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래 버리면 무슨 일이 터져도 대처가 굉장히 늦게 되거든요. 예전에 작년에 대전에서 원정 갔을 때 과호흡 환자가 한 분이 발생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대전 측에서 이제 가드 배치가 많이 없다 보니까 이게 사람이 우르르 몰리니까 이게 빠져나가기도 힘들고 의료진 들어오기도 힘들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진짜 리그 인기가 이제 높아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신경 쓰지 않고 방치해 놨다가는 큰일 터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그 인기가 높아진 반면에 이제는 시설에도 팀들이 이제 투자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연맹에서는 한 번 더 시스템 그리고 투자할 요소가 없는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지나간 경기는 잊어버리고 다가올 천안전에 집중해야 합니다. 지금 쉽게 봤던 팀들과 성적이 썩 좋지 않거든요. 천안전, 그러니까 쉽게 볼 만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우선 최약체에서 벗어나 감독을 교체하였지만 제가 천안을 얕보는 건 아닌데 여기가 리그 기준 개막전 이후로 승리가 없고 아직 원정 음, 경기는 승리조차 없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해서 저희가 무조건 이겨야 하는 경기고 최근 5경기 0승 3무 2패입니다. 상황이 아주 좋지 음, 않죠. 또 최근 5경기는 8득점에 11실점이에요. 실점만큼 매 경기 한 득점 이상씩은 하는 팀이거든요, 천안이. 그래서 저희가 또 이렇게 방심할 수는 없고 천안시티에는 그 웨인으로 못다라는 선수가 4득점, 파울리뉴 선수가 3득점, 둘이서 골냄새를 되게 잘 맡습니다. 그래서 이 두 선수를 조심해야 하고 과거에 이름을 날렸던 신영민 선수, 또 수원에서 뛰었던 구대영 선수와 신원우 선수가 양쪽 풀백으로 나오고 있고요.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마상훈 선수나 이웅희 선수 등 이런 선수들도 센터백 등에 준비되어 있고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거는 아무래도 홈에서 무조건 분위기를 끌어올려야 하는 경기이고, 비록 어제는 졌지만 또 하나의 경기로 생각하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깨닫고 이번 경기는 홈에서 무조건 잡고 일어나야 할 경기이니 필사적으로 응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 구대영 선수가 천안에 있어요? 거기 있습니다. 어, 몰랐네. 그 선수단 이름 보니까 뭐 이웅희 선수도 그렇고 신영민 선수도 그렇고 뭐 이름값이 나쁘진 않은 것 같네요. 네, 근데 그만큼 많은 영입을 하고 투자를 하는 데에 비해서는 성적이
좋지는 않아요, 사실상. 네, 하여튼 흐름이 좋지 않은 천안. 건너스님도 우리가 어떻게 준비했으면 좋겠습니까? 솔직히 천안이 어떻게 경기를 하는지 제대로 보지 못해가지고 천안의 강점과 약점이 뭔지 잘 모르겠고요. 제가 천안 FC에 아는 건 딱 하나인데 한석희 선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직도 천안에 있나? 예, 경기는 뭐 못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부상인지. 어쨌든 그거 하나밖에 없고요. 제가 한 가지 바라는 게 있다면 이제 지난번에 브라이언 님이 선제골 넣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셨었잖아요. 네. 그래서 네. 전반 45분에 모든 걸 다 쏟아 부었으면 좋겠다. 전반에 승부를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후반에 뭐 걸어 잠근다고 욕먹는 한이 있더라도 전반에 다득점을 좀 노려봤으면 좋겠고요. 뮬리치 전진우 선수의 동시 선발은 이제 리그가 끝날 때까지는 좀 그만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단호하네요. 예, 자, 몇 번째 얘기하는데 제발 좀 경기장을 좀 넓게 쓰고 후방 3백의 공격 가담 좀 시원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기 어쨌든 전반전에 초전박살 내야 된다. 예. 이 의견에는 저도 동의를 하고요. 말씀해주신 부분이 잘 보완이 돼서 나오는지도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영기훈 감독님이 또 저희 팟캐스트 듣고 있다라고 저희는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여담인데 제가 예. 김주원 선수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예. 김주원 선수 따님을 되게 많이 보는데 아내분 인스타 통해서 그래서 문자를 보내요. 아내분한테도. 그래서 네네. 아기 잘 보고 있다고 유튜브도 하시거든요. 근데 아, 유튜브 그래요? 계정 이름 네. 비밀이라 알려드릴 수가 없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아. 물어보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근데 아무튼 그래서 제가 경기날 찾아뵀어요. 인사드리고 또 어린이날이어서 따님분 만나서 이름이 뭐죠? 로지인데 선물도 주고 막 로죠. 했는데 로지 이제 아버지죠. 네, 로지 아버지인데 이제 꼴다방 항상 잘 보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저 보자마자 아내분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김주원 선수도 꼴다방 챙겨 보신다고. 이거를 제 목소리가 또 이렇게 닿아가지고 듣고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항상 저희를 관심 갖고 챙겨봐 주신다는 점이 또 한 번 와닿았습니다. 네. 네, 여러분은 김주원 선수도 구독하고 시청하는 골다방 크루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천안전에는 거너스도 출동하고 오랜만에 저도 복귀할 예정입니다. 오늘 제가 티켓팅을 했는데 제가 대기 25번인가 그랬어요. 진짜 별 생쇼를 다 해가지고 들어갔고요. 진짜 티켓팅한테 미치는 줄 알았고요. 어렵게 또 가니까 천안전에 골다방 크루도 총 출동합니다. 또 저희에게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날 경기 한 줄 평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 생에 가장 슬픈 어린이날이라고 말하고 싶고요. 어린이 아니잖아요. 마음만은 소년이지, 마음만은 소년. 그러니까 이제 어린이날이니까 어린이날을 네. 이렇게 해서 빗대서 말을 한 건데 그 이유는 좀 비도 왔고 추웠고 배도 너무 고팠고 경기도 지고 사실 경기 이겼으면 승점 3점이면은 모든 게 해소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경기가 지니까 모든 게 좀 우울해지더라고요. 막 가는 길에 하이라이트도 보고 막 보면 좋은데 그래서 비도 오고 춥고 배고프고 경기도 지고 또 일어나선 안 될 그런 몸싸움도 있었어서 어린이날에 이렇게 중첩돼서 이런 일이 있는 게 슬프고 좀 안타까웠던 경기였지 않나 하고 생각합니다. 네, 이어서 건호스님도 한 줄 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먹질은 잔디가 아닌 링 위에서. 경기 내용이나 결과를 떠나서요. 저는 그 장면이 이번 경기 모든 걸 삼켰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모든 이슈를 먹었죠. 예, 제가 뭐 타팀이라서 비난하는 게 아니라 비난받아 마땅하기 때문에 비난하는 거고요. 우리 선수들도 이 부분을 항상 염두에 뒀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 줄 평까지 들어봤고요. 오늘 준비한 팟캐스트는 여기까지입니다. 비록 경기를 이기지 못했지만 다음 경기 꼭 승리해 줄 거라 믿고 있습니다. 비도 오고 힘든 여건 속에서 이날 원정 다녀오신 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 팀을 위해 열심히 응원하신 부분 늘 언제나 자랑스럽습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꼭 필요한 말이겠죠. Don't stop believing. 오늘 밤도 골다방 크루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토요일 저녁에 만나요. 항상 재밌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밤도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가드 올려. 호두 과자 먹으러 가자. 여행을 떠나자. 나의 마음에 완이를 또 한 번 더 하얗게 눈이 내리던 그날처럼 나의 마음의 소원 또 한 번 더
저 하늘의 끝으로 날 데려가 라반다와 저 바다를 넘어 여행을 떠나자 나의 마음의 완이를 또 한 번 더 하얗게 눈이 내리던 그날처럼 나의 마음의 소원을 또 한 번 더 저 하늘의 끝으로 날 데려가 라반다와 저 바다를 넘어 여행을 떠나자 나의 마음의 완이를 또 한 번 더 하얗게 눈이 내리던 그날처럼 나의 마음의 소원을 또 한 번 더 하늘의 끝으로 날 데려가